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드입니다. 미국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금요일 월요일 장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테슬라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가장 큰 반전 카드는 사이버캡의 진짜 출시가 되겠는데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대량 양산은 시작을 했다는데 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월요일장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달 내내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8월 초순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협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유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S&P 500은 전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8월 초순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협상이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8월 초순부터 시작된 이 급반등세에 따라서 현재는 횡보장세, 기술적인 횡보장세,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행스러운 점은 시장 상승이 좀 미약해졌지만 전주까지 나왔던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경기 입장에서는 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CPI, PPI 지수는 올해 최고점에서 좀 둔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고용보고서도 낮게 나왔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렇다 할 시장에 미칠 매크로 지표 발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역시나 2분의 2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일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만이 방해한다면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장을 확대하는 우려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된 관리 방안을 이란과 별도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이란은 오만과 공동선언문마저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말 꼴보기 싫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만을 향해서 경고를 했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순에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이란이 버티기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애가 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이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와 내 생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 나스닥 차트의 3중 바닥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분명히 중간선거를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점은 워낙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말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양국 간에. 그리고 오만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제 공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AI 대장주들의 실적에 의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도 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다소 하강하는 가운데 역시나 이 금리 인상 확률마저 지속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스멀스멀 천천히 오르는 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일장 등락률을 살펴보면 금일 빅테크들은 좀 약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와 같은 AI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이 반도체로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4%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완연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이렇게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강력하게 뚫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EWY가 되겠어요. 금일 EWY 3% 가까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던 코스피 지수는 금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금일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테슬라는 0.87% 하락한 339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가 반등을 할 때 1차 목표치는 350불이라고 했죠. 저번 주 금요일에 351불을 찍고,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반등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스닥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테슬라도 상승할 거예요. 현재는 테슬라 주가가 시장 상황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차별적인 주가 상승이 벌어지려면 역시나 여기 보이는 세 가지 호재가 발현이 되어야만 해요. 역시나 이 중에 가장 강력하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부양할 수 있는 게 이 로보택시의 대규모 확대가 되겠는데요.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은 최소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거고, 뭐 200만 대 이상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버캡이 나오면 사이버캡에 따른 판매 수익보다 역시나 택시, 그러니까 운송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죠. 사이버캡 한 대가 연간 4만 달러의 택시 수입을 벌어올 것이고, 여기에 100만 대를 곱하면 연간 40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연간 총이익이 100억 달러 수준이에요. 하지만 사이버캡 100만 대만 런칭이 되더라도 바로 테슬라의 연간 순수익이 지금보다 4배, 5배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대씩 매년 생산할 거니까 이 4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은 매년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800억 달러, 그 다다음에는 120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이버캡이 현재 약 2200대 정도 생산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업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규제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매우 조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 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이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모델 Y는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승하차라고 합니다. 정확한 승하차 지점을 아직 로보택시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운행량이 많아지다 보면 훈련량은 늘어나게 되고, 인간이 실제로 뭘 원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쌓이겠죠. 정확한 픽업 지점과 하차 지점을 잘 찾지 못한다라고요. 주차할 곳을 주정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원격 지원 개입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이 사이버캡과 로보택시에는 FSD V15의 초기 버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FSD V15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메모리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A라는 호텔 앞에서는 이 지점에 하차를 해야만 한다. B라는 시청 앞에서는 이 지점에 승하차를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쌓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인플루언서는 이 사이버캡의 품질 테스트가 앞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2개월도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양산 시점으로부터인데요. 이 사이버캡의 양산 시점은 올해 4월 22일 정도였죠. 그러니까 6개월 후인 올해 10월 달 정도가 되면은 사이버캡의 론칭이 있을 수 있겠다. 늦으면 이 1년 뒤인 27년 4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때쯤은 돼야 이 V15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하지만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마쳤던 칼시와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베팅 업체에서 사이버캡이 곧 출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부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현재 이 우부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의 95%를 테슬라의 FSD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FSD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부의 안전 점수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운전도 편하지만 자신의 가치마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실제 택시가 FSD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이버캡의 출시는 코앞으로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도 이번 8월달, 그러니까 현재 달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에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요. 테슬라에서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번 달 출시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정답일지 모르지만 만약 사이버캡이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기대감에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로보택시
역시 즉 피지컬 AI의 실적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더라도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또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이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350불에서 250불대 사이의 테슬라 주가는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아트라운 TV와 함께 투자를 편안하게 잘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금일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금일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